자, 다음 쟁점은 비례원칙입니다. 비례원칙. 먼저 개념은 아셔야죠.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행정목적은 공익이라고 했죠. 특정한 공익입니다. 특정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 이 수단은요, 모든 수단이 다 들어가지만 사례 같으면 대부분은 처분이 나와요. 처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원칙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분야에 다 적용되거든요. 이런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비례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참새 잡는데 대포 쏘지 말라 이런 거죠. 또는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태우지 마라 이런 겁니다. 참새를 잡기 위해서는 대포가 아니라 총을 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 자체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그리고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인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그게 나중에 보면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단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자,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합리적 비례관계 유지입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비례원칙이란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해요. 이건 나중에 사례에서는 비례원칙을 안 쓸 데가 없거든요. 따라서 비례원칙은 단문보다는 사례에서 항상 쓰는 쟁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해 볼까요?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때 맥락을 꼭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비례원칙은 다시 한번 개념 얘기해 볼까요?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비례원칙은요, 헌법상 일반원칙입니다.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정 전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포괄적이다, 개괄적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일반원칙이면 모든 곳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 이게 일반원칙이에요. 물론 행정기본법의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효력은 헌법의 불문법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얘는 헌법상 불문법원이에요. 여기서 불문이란 말은 문자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말은 성문법원입니다. 성문법이란 말 쓰죠.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문자로 성립되어 있다는 말이고 여기는 문자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는요, 비례원칙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명시적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한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규정이 결국 비례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문법원이라고 불러요. 이런 불문법원을 위반하는 것은 불문법원은 앞에 상위 카테고리는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률 우위의 원칙은 성문법원, 불문법원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법률 우위 원칙은 어디서 갈라져 나왔죠?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갈라져 나와 있죠. 자, 이런 분류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례원칙을 위반하면 헌법상 일반원칙 위반, 즉 불문법원, 헌법상 불문법원 위반, 법률 원칙 위반, 법치행정원칙 위반,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하면 뭐라고 했죠?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결국 위법이 돼요. 왜 위법이 되느냐? 법치행정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맥락이에요. 그리고 법치행정원칙은 위반하면 위법인데 자, 소송구조에서 위법적법은 어디서 판단한다고 했죠?
위법이 아니면 적법이라고 했죠.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 건 소송 요건에서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는 취소 소송이 항상 중심인데 본안 판단이라고 했죠. 기초법규 이름 듣고 와야 돼요. 본안 판단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을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법 개념에서 다 했던 말이에요.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인데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소송의 소송 요건이 아닌 본안 판단에서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 비례원칙이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례원칙은 우리가 나중에 사례풀이할 때 취소 소송이 거의 대부분 나올 텐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소송물인 원고의 소송상 주장인 소송물, 즉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할 때 도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처분이요 비례원칙을 위반하면 결국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으로서 위법이 됩니다. 그 논리적 전개는 결국 법치행정원칙 중 법률 우위원칙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 우위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인데 법률 우위원칙의 이 법률에는 성문법원뿐만 아니라 불문법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비례원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목적과 수단, 자, 합리적 비례관계, 자, 실제로 최근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 시험 기출문제예요. 자, 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분들이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면서 보통은 그 지입 차량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산학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완전 고용을 통해서 완전 월급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집시법에 따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 신고한 그런 방식을 위반하면서 불법 시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경찰이 이제 교통안전 통제를 위해서 나서는 거죠. 공공의 안전질서에 위해가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도로를 불법 점거하면 도로교통 질서를 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찰상 위해라고 부릅니다. 경찰상 위해라는 거 나중에 배워요. 강론에서 배우는데 경찰상 위해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로서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불법 점거를 해산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서 목적은 뭡니까? 해산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도로교통의 안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느냐? 해산 명령을 하는데 사안에서는요, 보통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발동하고 진압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공포탄을 쏩니다. 공포탄을 쏘면서 뭐 체류가스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처음부터 공포탄을 쏘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실탄을 만약에 발포했다고 보세요.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도로교통 질서 회복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공포탄이나 실탄을 발사하는 것은 사실은 적합한 수단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과한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너무 침입적 수단을 쓴 거죠. 그러면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요, 시가가 10억입니다. 그런데 균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은 도로로 통해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요. 붕괴 위험이 있다면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균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붕괴 위험을 방지해야 될 공익적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행정청이 철거 명령을 내려버려요.
철거하라. 그런데 그냥 수선만 해도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들여서 수선만 하면 붕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철거 명령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처분입니다. 기초법규념을 배웠다면 철거 명령은 자귀하명이라고 알게 될 텐데 이 단어가 처음이시라면 기초법규념 무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철거 명령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철거 명령이 적법하냐? 자,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선 명령만 내려도 되거든요. 수선 명령, 개선 명령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철거 명령을 내린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과하다. 이게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질문. 행정청의 위 철거 명령은 적법한가? 그러면 비례원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쟁점, 싸울 쟁자죠. 쟁점은 비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그러면 비례원칙의 의의 요건을 쓰고 요건에 맞게 사안포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단문으로 일단 들어가 봅니다. 비례원칙은 상위 카테고리가 뭐라고요? 행정법의 일반원칙, 헌법상 불문법원, 법률우위원칙, 법치행정원칙.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키워드 볼까요? 행정조치가 특정한 공익목적,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은 볼 것도 없이 공익이겠죠. 일정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수단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수단은 아까 철거명령처럼 이 수단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사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야기해요. 철거하라. 철거하면 불이익이 생기죠. 이걸 침해되는 사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과 이 수단에 의해서 침해되는 사인의 불이익, 사익을 양자의 이익을, 공이익은 공적 이익이죠. 사익은 사적 이익입니다. 일정한 철거 명령 등의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공적 이익과 이 수단으로 침해되는 사적 이익, 이러한 이익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본다. 이걸 이익형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익형량을 판례는 비교형량이라고도 써요. 비교형량. 저울형자죠.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익이 훨씬 더 크면 이 수단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겁니다. 이런 위법적법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합니다.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해보니까 이러한 수단 자체가 철거명령이 비례원칙을 위반해서 그럼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강제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단한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너무 과도한 총기 실탄을 사용했다,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합리적 비례관계라고 했죠.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너무 과잉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론적 근거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있고 헌법적 근거는 헌법 37조 2항, 헌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죠. 일반적 법률요구 규정이죠. 2항에 있으며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니까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개별법적 근거는 이거 써야 돼요. 행정기본법 10조에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 10조에 비례원칙의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률상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의 근거는 있지만 헌법적 근거도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같은 경우는 헌법 자체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비례원칙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토대인 법치국가 원리 등으로 인하여 또는 헌법 37조 2항에 내포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헌법상 불문법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도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이 규정,
행정소송법 27조 등에 있습니다. 뭐 다 쓸 건 아니에요. 꼭 써줄 건 법치국가 원리, 헌법 37조 2항, 행정기본법 10조 이 정도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쓸 때는 번호를 붙이는 것도 좋아요. 적합성의 원칙, 상당,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우리가 보통 두 문자로 암기하죠. 적필상.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 필요성의 원칙은 우리가 최소 침해성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상당성 원칙은 이게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겁니다. 각 하위 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적합한 수단 중 필요한 수단 중 상당성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자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돼요. 만약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은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적합한 수단 중 최소 침해를 이루는 최소 침해성 원칙을 충족하는 덜 침익적 수단을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필요성 원칙에 위반되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필요한 수단 중 필요성 원칙을 충족하는 덜 침익적 수단 중 상당성 원칙을 충족하는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요. 사실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면 나머지는 논의할 필요 없어요. 적합한 수단이지만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수험생은 다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수험생은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전 단계를 충족하지 못하면 후 단계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써줄 필요는 있는 거죠. 비례원칙 위반은 위법이 됩니다. 적합성 원칙부터 볼까요? 적합성 원칙이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공익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돼요. 따라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적합성 원칙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면 붕괴돼서 지나가는 행인을 덮칠 일은 없겠죠. 필요성 원칙은 최소 침해성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필요성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 조치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침해를 야기하는 수단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성 원칙은요. 참새 잡는데 대포 쏘지 마라.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적합한 수단 중에서 이 원칙이 충족될 건 전제하는 거죠. 국민의 권익이란 말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권익이란 권리 플러스 법률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권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합해서 그냥 법률상 이익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법률상 이익은 좁은 개념, 협의가 될 거고 얘는 광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은 상대적이에요. 원래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나눕니다. 그런데 법률상 이익에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나중에 보면 기초법 개념 들으라고 했어요.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규정이 있거든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12조 전문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권익이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줄임말인데 이때의 법률상 이익은 권리와 대비가 돼 있지만 보통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면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여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국민 권익을 따라서 권익 대신 법률상 이익 이렇게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먼저 활용해야 된다. 다음,
상당성 원칙은 협의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상당성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비례 원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인 공익과, 공익은 행정 목적이라고 했죠. 그 수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인의 분리, 이게 사익이에요. 이런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공통된 단어는 이익이죠. 이익을 형량해야 된다.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비례 원칙의 상당성 원칙은 나중에 보면 이익 형량 원칙으로 구현이 돼요. 비교 형량한다는 말은 판례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의 사례에서는 사안포섭이 중요해요. 다음,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죠. 법규명령이나 공법상 계약이 위법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 처분만, 행정행위인 처분만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초법개념에서 한번 가르쳐 드리는 건데 행정행위 처분만 취소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무효는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처분의 효력이 없을 문자 이렇게 쓸게요. 약자로. 효력이 없는 게 무효입니다. 무효사유라고 부르죠. 취소사유는요, 위법해. 그런데 아직은 유효한 거예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유효한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무효사유, 취소사유에 관해서는 뒤에서 많이 배우는데 무효사유면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고 취소사유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처분이 취소사유일 때는 위법하지만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렇게 유효하게 효력을 통용시키는 걸 나중에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구체적 검토, 비례 원칙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일반 원칙이죠. 특히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서 많이 기능합니다. 규제권 행사의 한계, 부관의 한계, 이거 다 앞으로 배울 거예요. 직권 취소, 직권 철회의 한계 다 배웁니다. 행정지도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죠. 급부행정의 한계,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비례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법리인 이익형량 원칙, 방금 말씀드렸죠. 이 이익형량 원칙은 어떻게 보면 비례 원칙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중에서 상당성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행정계획 분야에서는 비례 원칙의 적용례가 형량명령 원칙인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판례, 판례는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 처분의 경우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 양정이라는 건 처분의 수위라고 보면 돼요. 공무원의 징계 처분 같은 경우도 양정은 보통 징계의 양정이라고 부르죠. 수위 얘기합니다. 수위. 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는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사례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이거는 스티븐 유승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쓴 표현이에요. 유승준 사건에서 얘가 병역 의무를 기피는 하기는 했지만 17년 이상 아예 입국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나중에 사례에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시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유승준 사건.